안녕하십니까. 원심성 운동 후 단백질 섭취와 냉엽 병합 방법이 회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김영환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의 필요성입니다. 축구는 경기 중에 고강도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기 안에서는 패스와 슈팅, 드리블, 태클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며 선수들은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때 피로를 느끼며 그 피로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경기나 훈련을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면 큰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시즌이 시작되면은 많은 경기들을 치르게 되는데 근 피로와 근 손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경기를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프로팀들은 회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영양 섭취와 수분 섭취가 97%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이 95%, 그리고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방법이 88%, 경기 후나 운동 후, 훈련 후에 마사지로 회복을 하는 방법이 18%, 정적 스트레칭과 스트레칭이 50% 순이었습니다. 어, 운- 운동 유발성 근손상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원심성 운동 후 운동 유발성 근손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염증과 통증은 증가를 하게 되며, 기능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 또한 감소하게 되며, 크레아틴 키나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을 때 회복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GWI,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를 해서 근육을 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효과로는 크레아틴 키나제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근피로가 혈류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으며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경비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는 근력의 증가, 근력근의 증가, 경기력 향상, 그리고 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가설입니다. 목적은 원심성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 섭취와 WI 복합적 회복 방법이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가설로는 엘리트 축구 선수의 원심성 운동 후 GWI 회복 방법이 근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엘리트 축구 선수의 원심성 운동 후 단백질 섭취와 CWI 복합 회복 방법이 단일 CWI보다 근기능 회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연구의 원심성 운동 이외의 팀 훈련, 부하 및 운동 종류는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영양 섭취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선수들의 훈련 시간 이외의 사생활 동안 활동량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성인 엘리트 축구 선수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됐으며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최근 3달 동안 파우더 형식으로 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은 자이며 제외 기준으로는 최근 3달 동안 근육, 인대 파열,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자는 연구에 제외입니다. 참여자 신체 조성입니다. 연구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디자인은 운동 전에 근력 측정, 운동 능력 측정, 문제를 측정 후에 측정합니다. 그리고 회복 조치가 끝난 다음에는 질문지만 작성을 하고 6시간, 24시간, 48시간, 7일 있다가 근력 측정, 운동 능력 측정, 질문지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방법으로는 3가지 처치가 있었으며 컨트롤 그룹은 원심성 운동 후에 동적인 회복, 가만히 앉아서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CWI로는 운동 후에 차가운 얼음물에 8도씨가
팔토시로 유지가 된 차가운 얼음물에 10분 동안 앉아서 회복하는 방법이었으며, CWI 그룹은 원심성 운동 후 단백질 섭취와 8도씨의 차가운 얼음물에서 10분 동안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도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원심성 운동 전에 워밍업으로 다이내믹 스트레칭과 러닝이 1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웜업이 끝난 후에는 원심성 운동으로 싱글레그 바운드, 스플릿 스쿼트 점프, 레터럴 콘 점프가 1시간 동안 15개씩 5세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성 운동이 끝난 후에는 쿨다운으로 워킹과 정적 스트레칭이 1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성 운동은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력 측정 방법으로 등적성 근력 측정이 이루어졌고요. 왼쪽으로는 대퇴 근력 측정이 이루어졌고, 오른쪽 그림은 햄스트링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스프린트가 이루어졌고 40m를 측정을 했습니다. 버티컬 점프로는 측정 장비를 명치부에 착용을 한 후 2회 점프를 하여 최고 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설문지입니다. 왼쪽은 대상자들의 회복이 얼마나 쟀는지 토탈 퀄리티 리커버리 설문지이고, 오른쪽으로는 자기가 근육 통증을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 측정하는 설문지였습니다. 실제로는 CWI로는 8토시에 얼음물에서 10분 동안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CWI로는 원심성 운동 후 단백질 파우더 섭취를 몸무게당 1.8g을 섭취 후에 8도씨의 얼음물에서 10분 동안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SPSS 26 버전을 사용을 했으며 요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시기에 따른 중독 변인의 차이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반복 측정 1원 분산 분석을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대퇴 오른쪽입니다. 사정값에 비해서 CWI 그룹에서는 24시간과 48시간의 차이가 났으며, CWI 그룹에서는 사정값에 비해 48시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대퇴에서는 CWI 그룹과 CWI 그룹이 사정값에 비해 48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오른쪽 햄스트링에서는 사정값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왼쪽 햄스트링에서는 사정값에 비해 세 그룹 모두 48시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스프린트 측정으로서는 사정값에 비해 CWI 그룹이 6시간, 24시간, 48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CWI 그룹과 컨트롤 그룹은 사정값에 비해 24시간과 48시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버티컬 점프에서는 사정값에 비해 CWI 그룹이 48시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설문지에서는 사정값에 비해 세 그룹 모두 6시간, 20시간, 48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회복 설문지에서는 세 그룹 모두 사정값에 비해 6시간, 24시간, 48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논의입니다. 하지 근력에서는 원심성 운동으로 인한 근손상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원심성 운동이 근손상을 발생시키기에는 부족하였으며, 그렇지만 근피로는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WI와 단백질 섭취 방법으로서는 엘리트 축구 선수에게 원심성 운동으로 인한 근회복을 발생시킬 만큼의 근손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 터치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통증 설문지에서는 원심성 운동으로 근피로가 발생하여 통증의 지표가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산소성 운동 능력에서는 원심성 운동이 근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원심성 운동으로 인한 축적된 피로가 버티컬 점프와 스프린트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원심성 운동의 일회성 CWI와 단백질 병합이 엘리트 축구 선수의 경기는 및 회복에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면으로서는 축구 선수와 같이 원심성 운동에 익숙한 수준 높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근육 손상을 유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시에는 더욱 강도 높은 원심성 운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성 원심성 실험이 아닌 단기간의 트레이닝 동안 병합 회복 방법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